네,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기사톡에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먼저 풀어주실 건가요?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순탄치만은 않은 길일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CNBC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Stellantis has discussed moving pickup truck. 픽업 트럭에 관해서 이번에 스텔란티스가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GM 그리고 포드 함께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으로 꼽히는 이 스텔란티스의 공장 이전 이야기입니다. 소식 키포인트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텔란티스가 현재 램 1500 픽업 트럭의 생산을 디트로이트 교외 공장에서 이제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 노조 지도자가 일요일 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생산에 더 적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원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숀페인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트럭 생산을 이전하는 건 스텔란티스 측에서 시도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나서려고 하는 스텔란티스인데 혹시 이게 어떤 차원에서 보고 전략을 세우는 건지 비용적인 절감 차원인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모든 산업군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 전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공장이 미국에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노조와 노사 간의 협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는 무려 46%에 달하는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현재 기업과 협상 중인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디트로이트에 있는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이러한 노조 간의 지금 협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협상 내용 중에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 측에서는 그렇다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중간에 묘수로 한번 내보면서 어떠냐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부분을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적인 협상안이 나오기 전에 노조와 이러한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텔란티스의 노조를 이끌고 있는 리치 보이어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부회장이 지금 스텔란티스와의 논의 과정 중에서 기업 측에서 공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냈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서 현재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어 부회장에 따르면요. 지금 스텔란티스는 램 1500이라고 불리는 픽업 트럭을 지금 생산을 멕시코로 옮겨가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노동자보다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장의 이전을 하는 임금 감소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완전히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빈 공간에다가 전기차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전략까지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조 측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차를 만드는 인력의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통 제조차 같은 경우에는 조립의 성격에 가까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인력이 훨씬 더 많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가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그에 화답하는 차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도 이러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에서 협상 결과와 품질 개선, 비용 등 공장의 요건에 따라서 이러한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것들이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제 NCND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전 계획은 결국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임금 인상을 좀 더 낮추기 위한 스텔란티스 측의 전략적인 발표는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로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조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미국 자동차 시장의 향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따라서 필요한 요구되는 인력 또한 다르다라는 점은 새롭네요.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Negotiations are proving difficult. 이번에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가 자동차 노조다라는 분석의 기사입니다. 이 전기차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미국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노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차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들도요, 사실상 2030년대부터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구동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적 발표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생산 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것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될 텐데요. 먼저 일단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느냐, 생산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현재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하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노조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미국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 업계에 따르면은 전기차 투자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 법안이죠.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미국 제조차 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통해 이러한 전통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나 이 생산 기업들은 이에 화답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차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의 힘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수용하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좀 과제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러한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 IRA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는데 단연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전미 자동차 노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와 현재 기업들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기차로의 전환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노조가 작용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 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대표해서 현재 노조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노동자들이 숫자도 많이 줄고요. 일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임금 인상만큼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40만 개 정도의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를 하면서 이러한 일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국
미국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을 더욱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더욱 줄여야 되고 퇴직 수당 등 현재 챙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챙기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기업도 효율적으로 이러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노조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치 현안으로 계속돼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노조와 기업 간의 갈등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며 정말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미국 안에서의 갈등을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커피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한 기사입니다. 킥박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커피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에서 7월 이 상반기 동안 커피 수입량이 약 10만 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3.9%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커피 수입액은 약 6억 달러로 9.5% 정도 감소했는데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은 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합한 수치고요. 올해 들어서 커피 수입이 주춤한 요인으로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또 세계 3위의 로부스타 커피 원두 생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커피 생산량이 내년에 약 20%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인데 올해 들어서 커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정말 이 이상기후 때문일까요? 네, 두 가지 요인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 인상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해까지의 커피 생산, 커피의 수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량 기준으로 수입량은 20만 톤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최초의 일인데요. 그만큼 많은 커피를 소비했던 거 지금까지 국내 사람들이 많이 커피를 사랑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생산량이 수입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저효과 말고도 정말로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 인상 부담도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입이나 생산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커피 원두의 가격 인상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담으로 인해서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결국에는 수요량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급량이 어떻게 수급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남은 기간 동안 커피 수입량이 어떻게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기저효과를 감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사 뒤에 보시겠지만 가뜩이나 포화인데 글로벌 커피들이 한국으로 상륙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준비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해서 곧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기간부터 시장을 검토하고 계속해서 진출을 노려봤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생산량,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 정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커피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 평균적인 소비량 같은 경우에 132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353잔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 커피숍이 워낙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포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량이 많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학 등을 감안했을 때는 새로운 신규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는 리프레시 효과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서 커피 시장이 더욱더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일 날 업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15개국 그리고 5,6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팀 홀튼이라는 브랜드가 이번 3분기에 새롭게 한국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브랜드이긴 한데 캐나다 중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고요. 최근에 어떻게 또 새롭게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블루바틀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센세이션한 인상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새로운 진출이 이렇게 제2의 블루버틀 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96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던 피치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사실상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규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 소비량이 워낙 많고요. 시장의 규모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커피가 쓰였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커피의 풍미, 원두의 차이를 느끼고 이러한 맛있는 커피를 찾아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커피 애호가들의 증가 등이 이러한 커피 브랜드가 신규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브랜드가 입점하면서요. 국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로 갈 수 있을지는 향후 입점 이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 4분기 동안 커피 브랜드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지형 변화가 생길지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안에서 미국의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커피의 수입에 대해서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